네, 트럼프가 과연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명할지 촉각이 지금 곤두세워지고 있는데요. 예, 이번엔 진짜 모르겠어요. 예, 지난번에도 사실 마이크 펜스라고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아니면은 루리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있었고 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이제 후보로 많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이제 뒤돌아보면은 트럼프가 뉴트 깅그리치를 뽑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정말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예, 특히 미국 워싱턴 정가는 더더욱 그렇고 트럼프를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사가 워낙에 개판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것도 완곡하게 표현해서 개판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좀 부하 직원을 잘 못 다스리는 거 아니냐,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인사 문제를 보면 그걸 놓고 보면은 저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존 켈리 전 비서실장도 치명타였고 뭐 국방, 국무, 법무 다 안 좋았어요. 국가안보보좌관도 안 좋았고 뭐 좋은 게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 폼페오 뭐 막판에 그거 정도. 자, 이제 VP 부통령 후보 런닝메이트로 누구를 지목할지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정했대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놨다고 그럽니다. 이거 읽어보면은 There's so much speculation right now and a lot of anticipation over who Donald Trump is going to ultimately select. 지금 많이들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 트럼프가 누구를 고를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However, from my conversations with Donald Trump's team, they're still not completely or they haven't come to a formal decision yet on who he is going to select as his running mate. But what I do know is that he has really narrowed his list to 3 top contenders.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최종 확정은 하지 않았다. 이 트럼프 캠페인 관계자 트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탑 3는 골랐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명이다. 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죠. 덕 버검, J.D. Vance,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요 3명 중에 한 명이 될 거다. All people that they believe currently are at the top of his list. 저도 저 3명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다음 장면 볼게요. 근데 트럼프는 이미 지난 주말에 나 이미 결정했어. 부통령 후보 누구를 고를지 이미 결정했어. 예. 뉴스위크에 나온 건데 Donald Trump says he's decided on VP pick.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정할지요. 저는 근데 저 3명 말고도 또 뭐 팀 스캇을 고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돼요. 다음 장면 볼게요. 자, Trump's original list included not just the 3 finalists, but Senators Tim Scott, 그죠? Tim Scott하고 Tom Cotton. Tom Cotton은 이제 그 아르칸사 상원의원이고, 그 다음에 바이런 다널드스,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이죠. 요새 스타로 뜨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이런 다널드가 팀 스캇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이렇게 유려해요. 그 연설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and Elise Stefanik,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 Elise Stefanik도 이제 후보고, 그 다음에 전 주택장관 벤 칼슨, 존스 홉킨스 대 의사였죠. 예. 저 후보들도 이렇게 아까 앞에 언급한 3명 외에도 이 5명의 후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팀 스캇, 흑인 아니면 여성 후보가 좋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 스캇이 공화당 유일 흑인 연방 상원의원이고, 그 다음에 바이런 다널드도 흑인이고 연방 하원의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일리 스테파닉 같은 경우는 여성이니까 요새 뜨고 있는, 그리고 청문회 스타가 돼가지고 아이비리그 총장들을 연달아 날렸잖아요. 예? 일리 스테파닉이 청문회 스타로 부상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벤 칼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트럼프 캠프에 있는 쪽 사람들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의외로 벤 칼슨이 될 수도 있다. 예, 벤 칼슨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트럼프를 유일하게 위협을 좀 했었어요. 살짝 여론조사 1위를 달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벤 칼슨이.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줄곧 1위 하다가 벤 칼슨한테 잠깐 1위 자리 내렸다가 다시 트럼프가 1위를 지켜 나갔죠. 근데 벤 칼슨이 이제 좀 점잖고
이렇게 좀 calm down 돼 있는 사람에서 트럼프하고 이게 좀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팀 스캇도 저는 팀 스캇은 아니라고 봐요. 팀 스캇은 부통령 후보감으로 아니라고 보고 벤 칼슨도 솔직히 좀 아니라고 보고 엘리 스테파닉은 괜찮다고 보는데 너무 젊고 너무 젊은 것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바이런 다운스도 마찬가지고 그 탑 3 중에 한 명 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이제 벌검이 왼쪽 덕 벌검이 그 시계 방향으로 볼 때 윗줄 왼쪽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벤 칼슨, 톰 카튼, 바이런 넬슨, 그 다음에 털시 게벌드는 이제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을 했죠. 하와이주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트럼프가 대놓고 부통령 후보로 부통령 후보군에 이 여자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분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제이디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 의원이고 그 영화 힐빌리 엘레지로 확 떴죠. 그게 이제 자기 자서전인데 러스트 벨트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면서 그래도 아이비리그 대학 하버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버드 법대를 아마 졸업했을 거예요. 예. 그 스토리가 인상적입니다. 그 영화로도 있어요. 책인데 힐빌리 엘레지는 영화 글렌 클로즈가 출연을 했던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거 볼만해요. 예. 꼭 보세요. 만약에 안 보셨다면. 그다음에 엘리 스테파닉이 바로 옆에 있고 뉴욕주 연방하원 의원, 그다음에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 그다음에 옆에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 의원, 그리고 옆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인데 니키 헤일리를 뽑아야 된다고 또 The Hill 누가 오피니언을 또 썼는데 제가 볼 때 기득권 진영인 것 같아요. 공화당 기득권 진영에서는 니키 헤일리 노래 부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니키 헤일리를 선택하는 순간 트럼프 표 우수수 떨어집니다. 트럼프한테 실망해가지고 절대 니키 헤일리는 뽑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제가 볼 때도 벌검이 저는 제일 낫다고 봐요. 벌검이 억만장자라서 후원자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휘둘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벌검. 그러니까 트럼프도 본인이 이제 엄청난 억만장자니까 후원자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정치하면서 후원자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화통화 바로 옵니다. 무슨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법안을 추진하려고 할 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전화가 와요. 사람한테. 그럼 후원금 우리 쪽 진영에서 다 뺀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다음날 자기 스탠스가 바뀌고 이러는 게 이제 미국 정치판이에요.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벌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후원금 없이도 자기 돈이 많기 때문에. 예. 저기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후보는 제가 볼 때 벌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벌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후보들은 다 이렇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예. 다 후원금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팀 스캇도 마찬가지고 일리 스테파닉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 명단에서 빠진 인물이 보이죠. 그동안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사실 거론이 됐고 트럼프가 대선 출마하자마자 지지를 해서 이분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또 충성도 높은 그런 인물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South Dakota MBC 뉴스인데 South Dakota Governor Kristi Noem indicates she hasn't been formally vetted to be Trump's running mate. 트럼프 캠프로부터 이렇게 부통령 후보군에 올라 있다는 그런 제안을 못 받은 거예요. 그 테스트 이제 면접을 좀 할 거 아닙니까? 안에서 면접 당연히 해야죠. 트럼프가 직접 하겠죠. 근데 없었던 걸로 미뤄볼 때 제가 볼 때 크리스티 노엄은 끝났습니다. 예, 크리스티 노엄이 얼마 전에 자기 자서전을 내면서 그 자서전에서 그 강아지 뭐 1살 조금 넘은 강아지를 이렇게 너무 사납고 자기 닭들을 이렇게 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총으로 걔 얼굴을 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죽였다는데 그 미국의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이 이슈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크리스티 노엄이. 근데 크리스티 노엄은 그게 자기가 디사이시브한 면모를 보여줬다고. 자기가 얼마나 결정을 잘하는지 그런 면모를 보여줬다고 자서전에서 이 내용을 빼지를 않았습니다. 측근들은 빼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전에도 책을 한번 썼거든요. 그전에는 뺐는데 이번에는 또 넣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슈가 될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거를 굳이 자기가 스스로 책에 쓰고 그랬는지. 안 그러면 뭐 나중에 질문을, 그런 개 관련 질문을 받더라도, 그냥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괜히 먼저 스스로 책에 강아지를 죽인 내용을 써서, 강아지를 죽인 순간 자기 부통령 후보 꿈도 죽였다고 봅니다. 예.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예, 크리스티 노엄이 또 그 자서전에서 잘못 쓴 쓴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김정은을 직접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럼 김정은을 도대체 어디서 만났느냐? 유엔 무대 김정은이 간 것도 아니었고, 예? 트럼프도 싱가포르, 그리고 북한에서 이렇게 그 판문점에서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러면 크리스티 노엄은 도대체 어디서 만난 거예요? 근데 계속 그냥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티 노엄이 여성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게, 촉구한 것 같은데, 벌써 그 강아지 스토리 이후에 크리스티 노엄을 보는 눈들이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이 강아지 이슈뿐만 아니라 그 전에 트럼프 캠페인에 코리 러원다우스키라는 트럼프 2016년 대선 캠프 때 경선을 맡았던 그런 선대본부장이거든요. 코리 러원다우스키하고 불륜설까지 있었어요. 예. 글쎄 불륜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륜설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크리스티 노엄이 부통령 후보로 지목이 됐다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코리 라운다우스키 섹스 스캔들, 그 다음에 김정은 거짓말, 김정은 만났다는 거짓말, 그리고 자기 강아지 죽인 거. 그 세 개 이슈 때문에 이분은 부통령 후보에서 완전히 제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한데요. 크리스티 노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부통령 후보 그 최종 3명 중에 누가 될 것 같은지. 예. 뭐 엉뚱하게 또 트럼프가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그 3명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압축이 된 것 같아요. 예, 벌검 아니면은 저는 벌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벌검이 될 것 같은데, 다른 후보들 중에서, 글쎄, 최근에 그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얘기가 이제 막 나오기 했는데, 왜냐면은 트럼프가 얼마 전에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까지 만났거든요. 근데 그 만난 이유가, 만약에 마르코 루비오가 그 부통령 후보로 지목이 되면 거기 연방상원 자리가 당선이 되고 그러면 연방상원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거기 누구로 지명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주지사가 연방상원 공석되면 지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마르코 루비오가 복병으로 저는 떠올랐다고 봐요. 예, 벌검도 있지만 마르코 루비오도 복병으로 떠올랐는데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